지난 15일 SPC그룹의 계열사 SPL이 운영하는 평택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소스를 만드는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은 것인데요. 이 사고 이후 SPC그룹의 대처가 논란이 됐습니다. 사고 다음날 바로 작업을 재개한 데다 고인,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애도 대신 파리바게트의 런던 진출 소식을 홍보했거든요. 분노한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으로 답했습니다.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을 비롯해 총 28개에 이르는 SPC그룹 산하 브랜드들을 정리해서 공유했어요. SNS에는 SPC 불매 해시태그가 등장했고요. 비난이 거세지자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결국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요. 여러분의 강경한 질책과 지적을 번호히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SPC 불매운동의 기세는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노동자의 인권보다 회사의 홍보를,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소비자들은 이제 그런 기업을 바꾸려면 지켜보는 대신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의 알파, 불매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소비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어요. 무조건 비싼 걸 사거나 무조건 싼 걸 사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 돈을 쓸 가치가 있는 물건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거든요. 내가 쓰는 물건, 내가 소비하는 행태가 나를 설명해주고 내 신념을 표현해준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들은 물건 그 자체만을 보지 않고 그 물건 뒤에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 철학까지 보고 있어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도덕적이지 않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는 원하지 않는 거죠. 어떤 기업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도 추락하겠죠. 이처럼 불매운동은 구매하지 않을 권리로 기업을 압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표적인 불매운동이에요. 소비자들은 왜 이 기업들을 불매할 수밖에 없었을까? 실제로 기업들의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았을까? 궁금한데요. 지난 2011년 발생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대기업에서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죠. 사망한 피해자도 많아요. 특히 옥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기된 위험성을 무시한 데다 2011년 12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했어요. 유한회사가 되면 책임을 일부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과정에서 연구진을 매수하기도 했는데요. 반성은커녕 덮개만 급급한 옥시의 행태에 피해자와 소비자들은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의 잘못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옥시 불매운동에는 약사들도 참여했어요. 개비스콘과 스트랩실 등이 옥시에서 제조하는 일반 의약품인데요. 비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거였죠. 옥시의 매출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2017년 10월 30일 옥시의 익산 공장이 문을 닫기까지 했어요. 2018년 옥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옥시가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또 고통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지켜봐야 하는 이유예요. 남양은 불매운동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은 기업이에요. 2013년 남양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퍼붓고 판매 물량을 대리점에 밀어내게 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갑질 기업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남양.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으로 답했고 당시 남양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양의 논란은 계속됩니다.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임신하면 퇴사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이 드러났죠. 그리고 2021년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이 알려졌고 불매운동이 또 한 번 확산됐어요. 남양의 주가는 폭락했고 매출은 급감했어요. 2021년 홍원식 당시 남양유업 회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했어요. 소비자들이 더 이상 잘못한 기업을 참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결국 남양유업은 2021년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 매각되면서 설립 57년 만에 오너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2019년에는 노재팬 물결이 한국을 뒤덮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를 선언했거든요. 이에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도 가지 않는다는 불매운동이 벌어진 건데요. 2019년 유니클로 본사 임원이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더욱 본격화됐어요. 유니클로는 결국 한국 내 매장 20여 곳의 문을 닫아야 했어요.
유니클로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고 했지만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2021년 1월 명동 중앙점의 영업 종료는 노제 분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2021년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나면서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쿠팡 노동자들은 산업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미 쿠팡은 물류창고와 배송 이 두 부문 모두에서 산재 승인 건수와 제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죠. 소비자들은 쿠팡의 낮은 노동 감수성에 분노하며 쿠팡 불매를 시작했어요. 당시에 화재 이후 4일 만에 쿠팡 앱 사용자가 50만 명이나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쿠팡 운영진이 불매운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는 의문이에요. 김범석 창업자가 국내 법인 책임자리에서 물러난다고는 했지만 이조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의식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올해 국감에서 물류센터 환경에 대해 지적하자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내놔서 실망을 안겨줬어요. 말씀 주신 대로 개선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과 콘텐츠가 직장 내 성폭력, 여혐 광고 논란, 오너 리스크, 역사 왜곡 논란 등을 이유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죠. 그렇다면 불매운동으로 기업이 변화한 사례도 있을까요? 독일과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대처를 살펴볼게요. 폭스바겐, 벤츠, BMW는 히틀러 치하에서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전범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나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을 중심으로 독일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어요. 위기감을 느낀 독일 정부와 이 기업들은 기업,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했어요. 기존의 민간기업의 강제노동 문제는 이미 국가 간 배상으로 마무리됐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은 거죠. 바다 건너에서 시작된 불매운동이 독일과 기업을 변화시킨 거예요. 불매운동 리스트에 오른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불매운동에 대해 고민해야 할 지점도 있어요. 혹시 불매운동 당시 익산공장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었고 노재팬 때는 무분별한 일본인 혐오가 문제가 됐죠. 이번 SPC 불매운동에도 가맹점주들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다. 여러 이유로 불매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있을 텐데 불매운동을 강요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불매운동은 분명 소비자 주권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 화살이 잘못을 저지른 기업을 향해 하는 것이지 불매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주변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수많은 기업에 불매운동을 펼쳐왔어요. 하지만 사실 소비자들이 바라는 건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줄고 공장이 문을 닫고 경영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재발 방지와 시스템 개선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기업이 되기를, 그리고 이런 기업에서 제대로 만든 제품을 죄책감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기업이 불매운동을 무분별한 협박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뜻을 알고 개선해야 하는 이유예요. 오늘의 알파 47초로 마무리할게요. SPC 계열사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로 SPC 불매운동의 불길이 거셉니다. 소비자들은 경영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노동자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앞으로의 변화를 약속하지 않는 기업들의 불매운동을 펼쳐왔어요.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옥시, 갑질 논란 등을 일으킨 남양, 보복성 수출 규제를 발표했던 일본과 한국 소비자를 무시한 일본 기업, 노동 감수성이 낮은 쿠팡 등이 그 대상이었죠. 불매운동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불매운동을 강요하는 것, 불매운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는 점 등 고민해야 할 지점도 분명히 있죠. 앞으로도 소비자들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쁜 기업과 제품들을 불매할 거예요. 어떤가요? 기업들은 소비자의 부름에 제대로 답하고 있나요? 과연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지 않아도 될 날은 언제일까요?